안녕하세요. AP옥션 대표 정정환입니다. 지난 겨울 너무 추워서 저희가 영상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리기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벌써 완연한 봄이 돼서 곳곳에 벚꽃도 만발하고 참 좋은 날씨입니다. 여러분도 이 좋은 날씨에 좋은 물건 임장하셔서 올해 꼭 하나 낙찰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영상을 통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는데 많은 문의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좀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이 부족해서 아무리 좋은 경매 물건을 받다 하더라도 입찰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마침 오늘 저희가 물건을 찾다 보니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한다라면은 작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도전할 만한 물건이 마침 역천역 근처에 나와 있어서 오늘 영상 올려드리려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 있는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보통 평균 낙찰가를 보면은 15억대에서 25억 사이의 물건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최저 입찰 금액이 9억대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좋은 장점은 뭐냐면은 현재 저희 물건지가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 향후 낙찰 받는다라면은 입주권뿐만 아니라 많은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 반드시 오늘 영상 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경매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는다면 경락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다들 궁금하시죠? 오늘 이 부분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보통 저희가 낙찰 받고 경락잔금 취급할 때 대다수 유튜버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표현하지 않고 그냥 레버리지 효과만 이용해서 90% 나온다는 막연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확히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경락잔금은 신탁대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신탁대출도 기준이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항상 공부가 중요해요. 공부상 순수하게 다중주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때는 감정가의 60% 또는 낙찰 가격의 90% 중에서 낮은 금액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경우 공부상 사무소,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 감정가의 80% 또는 낙찰 가격의 90% 중 낮은 금액이 대출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동원 가능한 현금 자산과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경락대출 기준을 참조하시고 여러분들이 입찰 가능한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이곳 역천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에 있고 무려 12개 호실을 가진 다중주택입니다. 이곳 역천역 주변은 온갖 상업시설이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이마트가 도보로 약 10여 분 거리 내에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 수요가 풍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그 물건 한번 보러 가시죠. 저희 초입 부분에 벌써 부동산이 3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부동산들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임차 수요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나중에 낙찰 받는다라면 이 부동산들한테 많이 문의하셔서 임대차 받는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와, 벌써 도착했습니다. 정말 초역세권입니다. 걸어서 저희가 불과 3, 4분 만에 왔거든요.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 물건입니다. 제가 여기 도착하자마자 이 건물이 눈에 띄었는데 모던하고 심플한 아주 디자인이 잘 된 건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부 모습도 누군가가 설계할 때 굉장히 신경 써서 건물 지은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의 경매 물건 사건 기본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3069번이고요.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본동 151-97번지입니다. 감정 가격은 12억 520만 4,400원이고요. 현재 1회 입찰되어 최저 입찰 금액은 9억 6,416만 4천원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 입찰 금액의 10%인 9,641만 6,400원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면적은 41.1평, 건물 면적은 69.5평, 제시의 건물은 없습니다.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경매 입찰일은 24년도 4월 23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본건의 등기부등본 내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본건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2018년도 7월 4일날 보존 등기가 되었는데 이제 5년 갓 지난 준시축급 건물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18년 7월 4일 관악농협의 근저당권으로 현재 근저당 2건 등기부상 총 채무액은 5억 4천만 원입니다. 현재 임차인의 총 보증금은 6억 3,500만 원으로 일부 임차인 보증금 못 받는 임차인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건을 낙찰 받았을 때 법적으로 인수되는 등기부상 권리는 없으며 근저당권 다 말소 가능하니까요. 아주 깨끗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채무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상태이며 현재 이 건물은 파산 관제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 외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주차 공간이 한 대가 보이고요. 여기에 전기 계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101호, 102호, 103호 여기는 지하 1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12세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 우측에 주차 공간 한 대와 건물 뒤편에는 도시가스 계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계단기도 총 12개 설치되어 있는데 이 호실이 12개 호실임을 증명합니다. 본 건물의 외부 모습을 살펴보면 격자 문양의 출입문부터 시작해서 벽면 측면에 돌출 부위까지 아주 디자인을 멋지게 해놨는데요. 이 돌출 부위에는 도시가스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 창고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3계층 건물인데 본건은 건폐율 49.89%, 용적률 137%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은 단독주택과 공동취사시설로 구성되어 있고요. 1층에서 3층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5 외에 2대가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는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시 다가구 주택을 보면 많은 건물들이 다 일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있는 상황인데 본 건물은 전혀 일반 건축물 등재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층별 구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건물은 지하 1층은 주택과 공동취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면적은 14.36평. 그런데 공무상 공동취사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주택으로 개조해서 지하 1층은 3개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은 다중주택으로 14.36평, 3개호실, 2층도 다중주택으로 19.21평 3호실, 3층 다중주택으로 19.21평 3호실, 그리고 옥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공부상 11개 호실이나 실제로는 12개 호실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층 현관 표시는 101호에서 103호, 1층은 201호에서 203호까지, 2층은 301호에서 303호, 3층은 401호에서 403호까지 한 층씩 높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건물 내부 들어오자마자 느끼는 느낌은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들어요. 아주 깨끗한 상태고 보통 경매 물건 보면은 굉장히 관리가 안 돼서 지저분한 그런 상태가 되는데 정말 첫 느낌 관리가 잘 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고요. 불편함인데 아주 깔끔한 관리가 있는데 일단 우측에 CCTV가 잘 동작되고 있고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네요. 현재 파산 선고 관련 임대차 보증금, 월차임 관리비 등 그 안내문이 써 있는데 현재 이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파산 관제인이 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 월세 등 파산 관제인 통장으로 입금시켜달라는 그런 안내문이 써 있네요. 지금 청소하시는 분이 기록해 놓은 것 같은데요. 3월 24일 날까지 방문해서 청소를 한 걸로 일단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은 비록 채무자가 파산됐다 하더라도 별도의 파산 관제인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어서 건물 내부 보존 상태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1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호수는 201호에서 203호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1층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보일러실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한번 볼게요. 여기에 지금 보일러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건물 외부 봤을 때 굉장히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이었잖아요. 안에 내부 모습도 거기 분위기에 맞춰서 굉장히 어떤 색깔 톤이라든가 타일 느낌이 굉장히 깔끔한 분이 여기를 잘 건물 지었구나, 관리 잘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3층 올라가 볼게요. 다 벽면 상태 전혀 크랙 없이 잘 유지 관리되고 있고요. 계단에도 거의 흙도 없는 상태로 청소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층입니다. 2층 또한 1층과 마찬가지로 3개호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호수로는 301호에서 303호까지. 다만 차이점은 보일러실이 1층은 좌측에 있었는데 얘는 우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일러실 공간은 저희가 외부에서 봤을 때 약간 돌출형 건물이 보였잖아요. 그 공간입니다. 여기는 3층입니다. 호수는 401호에서 403호 표기되어 있고요. 또 센서가 하나가 불이 나가 있네요. 그리고 우측 측면에 2층과 마찬가지로 보일러실 미니 창고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적재물도 없이 깔끔한 상태네요. 지금까지 1, 2, 3층 내부 봤고요. 한번 옥탑 한번 올라가 볼게요. 보통 다른 건물들 옥탑에 굉장히 지저분한 것들 많은데 여기는 지금 빨래거리만 있는 상태로 아주 이 정도만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옥탑에 올라왔습니다.
이 건물 실외기가 여기 설치되어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건물의 전체 실외기가 옥상에 설치되어 있어요. 항상 물건 볼 때 옥탑에 올라오면 이상하게 숨통이 트이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저기가 산이 보이는데 저게 북한산일 거예요. 현재 일대가 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으로 아주 투자 가치가 높은 물건입니다. 옥상 또한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고 특별히 뭐 쓰레기라든가 그런 거 쌓인 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건물 내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물건 봤지만은 대다수 다 이 창문 틈이 좀 막혀 있어서 답답하거나 또 어둡고 하는 측면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건물은 지금 외벽 창을 굉장히 통창으로 크게 쓰고 있어서 좀 오늘 날씨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빛이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이 내부가 좀 밝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 1층에서 3층까지 쭉 올라가 봤고요. 마지막으로 지하층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하층도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보통 지하에 오면 좀 습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그렇게 습한 기운이 느껴지지가 않네요. 101호에서 103호까지 똑같이 3개 호실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에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바로 옆에 다용도실이 만들어져서 아마 물품 보관하고 있는 창고로 쓰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몇 가지 개인 도구들이 눈에 보이네요. 지하 1층은 저희가 매각물건 면세에서 살펴봤더니 102호와 103호가 현재 전입신고된 이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실로 보이고요. 101호는 현재 우편물 안내, 도착 안내문이 있는 것 보니 사람이 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상 매각물건 명세서 가장 중요하니까 꼭 정확히 파악하세요. 매각물건 명세서상 등재된 임차인은 총 1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살펴봤더니 2개 호실이 공실인데 지하 102호, 지하 103호가 공실인 걸로 판단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선순위 임차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임차인이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으로 낙찰자가 인수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없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건물은 현재 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본건의 개별 공시 가격은 평당 약 959만 원 정도에 평가되어 있고요. 현재 도시지역이며 제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비 계획 위반 제한된 지역으로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등 여러 행위가 제한받습니다. 현재 이 일대는 2017년 이후 부동산 투자 열풍이 굉장히 불었던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녹천 역세권, 녹번 2-3 구역입니다. 하층 불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현재 주민 동의율 67% 이상 충족된 상태입니다. 본건의 가장 중요한 권리 산정 기준이 있는데요. 모든 행위 제한을 받는 기준일이 2022년도 5월 27일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 5월 27일 이전의 물건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행위 제한 기준일 이후 착공되거나 완공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입주권에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건은 2018년 7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완료된 물건이기 때문에 향후 입주권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재개발 호재를 안고 있어서 정말 매력적인 물건입니다. 지금까지 건물 내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 보겠네요. 자, 이 물건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저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 이 지역이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향후 개발된다라면은 엄청난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입주권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장점으로 이 건물 내부가 디자인이 굉장히 모던하고 심플하게 지어져 있어서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 그 많은 경매 물건들이 낙찰가 15억에서 25억 사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물건의 최저 입찰 금액은 9억대이기 때문에 좀 소자본으로도 충분히 이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으로 보이는 부분을 지적하자면은 이 부분이 저희에 들어올 때 약간 이면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 어찌 보면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관악구 봉천동 신림동 그런 물건 많이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그 물건에 비해서 여기는 월세 시세가 좀 싸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부분 다시 한번 정확한 월세 시세 파악하신 후 계산도 해보시고 얼마에 낙찰 받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 경매 물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건 기본 내역부터 물건 내부 장단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이 물건은 최저가가 9억 원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신다면 조그마한 금액 현금 보유하신 분도 충분히 도전 가능한 물건이니까요. 관심 가져보시고, 저희 에이페 옥션은 부동산 경매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경매를 공부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으신 분들, 경매가 어려워서 경매 투자가 망설이신 분들, 그리고 믿고 맡길 만한 컨설팅 회사를 찾기 어려우신 분들, 저희 회사에 연락 주신다면 성실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